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83번 사설 칼럼 글입니다. 전기차는 그린 뉴딜일까? 전기차와 그린 뉴딜이 키워드고요. 남순건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서울신문에 쓰신 글입니다. 전기차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요즘 우리가 기름을 넣는 거 있잖아요.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넣는 거는 우리가 내연기관 차라 그래요.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폭발해가지고 그 힘으로 동력을 얻어서 굴러가는 것들을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연기관에는 여러 가지 배기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온실가스가 돼가지고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위기에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그 소 키우는 거 그 메탄가스라든가 그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 그 이슬아님이 채식 위주,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좀 고치면 된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린이 말 그대로 녹색이야. 그린.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는 일단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뉴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전기 공급의 문제와 전기 배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 질문, 전기는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드는가 생각하면 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잖아. 그럼 지금 있는 것이 석탄이라든가 석유로 인한 발전소, 그리고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원자력 에너지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재생 가능한 태양광, 그리고 또 풍력, 요 정도가 이제 가능한 후보인데 태양광 풍력은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석탄 석유는 이 온실가스도 석탄 석유랑 만드는 거거든. 원자력을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이제 많이 안 하는 추세니까 그러면 전기차가 앞으로 많아지면 그 전기는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가능한 게 이제 석탄 석유를 더 많이 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발전소 발전이라는 거지. 가장 쉽게 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발전소는 석탄 석유 에너지 써가지고 막 온실가스 많이 내불고 자동차는 전기차 써가지고 그러면 막상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걱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선생님 생각 같은 더 많이 늘리고 석탄 석유라든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좀 줄이고 빨리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고 쌤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글을 많이 읽어왔었죠. 근데 이분은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고 이런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차에 우리가 휴대폰 여러분 배터리 있듯이 노트북 배터리 있듯이 전기차도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해가지고 가는 거야. 충전하고 그 충전할 때 이제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광물 뭐 리튬이라든가 뭐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또 광물을 채취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또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휘 좀 볼게요. 가시적이다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자명하다는 분명하다, 명백하다라는 뜻이고 폐기하다라는 것은 못 쓰게 된 것을 버리는 것을 폐기하다라고 합니다. 상용화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뜻이고 획기적이라는 말은 본문에는 없는데 쌤이 추가한 단어거든요. 이따가 왜 추가했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전혀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을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발전, 그럴 때 획기적이다라고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험은 기후위기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른 생각이 없다. 즉 기후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견은 다른 생각. 왜냐면 코로나19는 뭐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 되고 백신도 맞고 있으니까. 근데 기후위기는 해결 방법이 쉽지 않죠. 이 막대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해법이 필요해. 어느 한 나라만 해서는 안 돼. 전 지구적인 위험이니까. 다들 동의한다. 탄소 배출을 낮추려는 노력도 그중 하나다. 가장 중요하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가시적인 변화, 눈에 띄는 변화가 전기 자동차에서 올 것 같은 분위기다. 요게 이제 대세라는 거죠. 화석 연료, 뭐 석탄, 석유, 보통 석유죠.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니까. 다른 자동차들을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로 다 바꾸고 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도 좀 배기가스가 안 나오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개선해야 된다. 이 심각하게라는 단어를요, 획기적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 있는데, 어휘적으로 쓰면 조금 이제 요 어휘가 적절한 어휘는 아닌 것 같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 자, 우선 전기 발전 시설, 발전소 얘기입니다. 발전소. 국내에서는 수천만 대가 될 전기차. 지금의 자동차를 휘발유차, 경유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수소 자동차도 하나의 대세가 될 수 있어요.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현재 발전 시설로는 부족하다. 전기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해 지금처럼 소극적인 대응이 지속될 경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핵발전 문제도 우리 지난번에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비용의 문제라든가 혹은 안전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것밖에 대안이 없는데, 왜냐하면 석탄 석유 발전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그럼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어떡하냐?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증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에서 줄여놨더니 발전해서 배출가스를 늘려놨네? 그럼 뭐 쌤쌤 아니냐? 이런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은 아무 소용없는 거지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형국은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 이해했죠? 전기 생산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배터리 문제라는 거예요. 충격이 약해 쉽게 화재가 나고 겨울철엔 배터리 성능이 크게 낮아지면 충전 시간이 불편할 정도로 길고, 보통 우리가 기름을 넣으면 5분 내에 끝나요. 그러면 충분하게 괜찮죠?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전기 자동차는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급할 때는 좀 불편하고 장거리 여행도 좀 어렵겠죠. 또 쓰고 난 배터리도 폐기하기, 버리기도 어렵죠. 환경오염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죠? 현재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의 음극, 즉 마이너스 극은 구리에 코팅된 흑연이고, 양극 플러스 극, 전기는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잖아. 양극은 알루미늄에 코팅된 금속 산화물이다. 충전이나 방전 시 리튬 이온이 전극 사이로 오가며 전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분이 물리학과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네. 자, 양극 플러스 극에서 사용되는 금속 산화물에는 코발트라는 광물이 있어요. 우리 석탄, 석유도 광물이잖아요. 그 외에도 니켈, 망간, 알루미늄을 다양한 비율로 조합해서 최적의 배터리 성능 얻으려 하고 있는데, 이 리튬은 대부분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예요. 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말라버린 소금 호수에서 나온다. 그래서 리튬 추출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지하수, 물이죠, 물. 지하수를
대규모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지하수 고갈되고 또 이거 오염되고 막 그러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코발트라는 광물이에요. 전체 코발트 생산량의 70% 정도가 아프리카의 콩고 인민공화국에서 나와요. 콩고에서 나오는 구리에는 CU죠, CU. 비교적 많은 양의 코발트가 섞여 있어요. 폭발적인 수요 증가, 당연하죠. 전기차가 많이 필요하니까,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코발트 가격은 치솟고 있죠.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득은 다 공산 독재 국가인 콩고 인민공화국. 콩고 인민공화국의 불행한 정치 현실이에요. 독재자가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패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 돈이 되는 거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게다가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작은 토굴, 코발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광산에 들어가는 거죠. 5에서 9세의 어린이들이 채굴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되십니까? 어두운 토굴 속에서 몸에 좋을 리 없는 코발트를 손으로 파내고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죽기도 하는 아이들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물론 코발트 사용을 줄이고 없애려는 기술 개발 노력이 많이 있지만 코발트가 전혀 없는 전지가 어떤 배터리가 상용화, 널리 쓰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연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치솟는 가격 때문이지 어린이들의 눈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어린이들을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코발트가 너무 비싸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좀 비극적이죠? 어린이들이 피눈물을 생각하면 전기차를 타고 다니며 마음이 편할 수 없어야 한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컴퓨터 배터리에도 노트북 쓰시나 보죠? 코발트가 조금 들어있으나 전기 자동차에는 훨씬 많은 양의 코발트가 들어있다. 이처럼 전기 공급과 배터리에 대한 심각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획기적인 개선이 있기 전에는 전기차가 그린 뉴딜이라고 장비비 청사진, 밝은 미래.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용하면 에너지 기후 위기도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많이 좋아가 아니라는 거야. 어두운 면이 너무 많다는 점을 꼭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선생님도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 공급의 문제 여러분. 공급의 문제는 좀 있다.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화력 발전이 지금 쓰는데 그럼 결국 오염은 또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기 배터리의 문제는 선생님도 이 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많이 고민하게 되네요. 더 많은 기술을 발전해가지고 환경오염도 없고 아이들이 피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런 배터리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어떤 그 태양광 풍력 발전이 더 많이 개발돼서 이런 걱정 없이도 전기차를 쓸 수 있고 또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수소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소차를 만드는 것도 크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상용화돼서 그것도 저렴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많이 사게 될 거예요. 10년, 15년 후이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전기차를 살 것인지 어떤 배터리를 살 것인지 궁금하죠? 이런 관심을 여러분 계속 쭉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